네, 여러분 주십 랩소디로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지영입니다. 자, 오늘도 저희가 여전히 이 시간에 여러분들 찾아뵙고 있는데요. 오늘은 나눌 이야기가 또 많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서두 없이 빠르게 또 출발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도 함께해 주실 윤경철 본부장님 바로 인사드려볼게요.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윤보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정말 나눌 이야기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AI에 관련한 이야기도 해야 되고 또 테슬라 이야기도 해야 되는데 네. 일단 하나하나 오늘 준비한 이야기 바로 한번 풀어볼게요. 네. 먼저 이제 저희가 이제 제일 중요한 건 SK 하이닉스의 실적. 실적을 네. 발표했는데 이 얘기 하기 전에 이제 저희가 이제 그 AI 얘기를 먼저 좀 할까 합니다. 네. 이제 AI가 이제 사실은 이제 현대 사회, 특히 요즘 사회의 화두가 아닌가 싶은데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AI라는 이 기술이 사실은 이제 뭐 딥러닝의 바탕이 된 기술인데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이게 AI가 현대 사회에서는 제가 볼 때는 핵무기 같은 그런 존재라는 생각이 듭니다. 핵. 네, 냉전주기는 핵을 가진 게 강대국이었다면 이제 AI는 현대 사회에서는 강대국의 어떤 상징적인 존재. AI 기술의 최첨단을 앞서가는 건 미국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제 AI 기술을 가진 나라는 진정한 강대국이고 그 강대국 중에 최첨단을 앞서간 나라는 미국이니까 미국이 제일 앞에 서 있는 여전히 강대국이다. 예, 여전히 강대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미국이 왜 강대국이 됐느냐라는 생각을 하면 저는 교육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미국 교육이 AI를 갖게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이 이제 있지 않습니까? 이제 맹자 어머님이 이제 맹자를 교육시키기 위해서 3번 이제 이사를 갔다 이런 얘기인데 저는 이제 교육을 시키려면 맹모 미천지교 미국을 세 번 이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미국 교육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뭐 제가 미국을 칭찬하는 건 아니지만 이 에세이라는 그 교육 시스템이 정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 에세이를 쓰다 보시면 이제 에세이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공동체라는 것들과 이제 협동심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논리적인 사고라든가 이제 타인과 공동체의 합침이나 이런 것들을 되게 그냥 받들어가는 그런 것들이 하는 게 좋은 것들인데 요 부분에 관해서 이제 하는 것들인데 AI가 이런 것들에 관해서 이제 많은 것들을 뒷받침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상력과 공동체 협력, 미래 가능성 이 모든 것들이 집약된 것이 바로 AI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딥러닝을 강화된 AI 분야에서 남다른 기술을 자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미국들은 이제 이런 것들을 자신의 일부 일들을 대만과 한국에 하청을 주고 있습니다. 하청. 저희는 네. 하청 업체죠. 그러니까 하청을 줄 때는 원칙이 좀 있습니다. 자신들과 경쟁할 수 없는 국가들인데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라이벌 국가들에게 절대 이 기술을 주지 말라는 것인데요. 특히 적대국인 중국에게는 절대 불가입니다. 당연히 안 주겠죠. 네. 그래서 이제 뭐 중국이 이 AI 기술을 따라가려고 해도 쉽게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교육 자체가 미국과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평등과 자유로운 계급이 인문주의보다는 계급에 철저히 나눠져 있기 때문에 중국 교육에서는 이게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진짜로 할 수가 없고 사실 뭐 중국에서 보면 성장 속도나 이런 거 보면 중국이 AI 기술을 충분히 따라갈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우리나라도 AI 기술 같은 것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최근에 뭐 네이버나 이런 데서 나오는 AI 기술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은 실망스럽게 짝이 없습니다. 형편없습니다. 네, 최근에도 나오고 이제 맞아요. 하반기에도 나온 것들이 엄청나게 투자를 했다고 하는데 그렇죠. 사실은 나온 것들을 보면 상당히 실망스럽거든요. 그냥 대화 정도 하는 뭐 네, 그런 네, 수준이더라고요. 그런 해보니까 수준이고 써보니까.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되게 뭐 투자에 대한 거나 아니면 저희가 뭐 그런 교육을 받은 능력자들이 되게 있다고 하는데 사실 이게 로직이나 이런 것들이 좀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거는 제가 볼 때 교육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중국이 특히나 이게 못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축구를 못하는 이유랑 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축구를 못하는 이유요? 중국이 축구를 되게 못하지 않습니까? 못합니다. 중국이 축구를 어떻게 보면 되게 잘할 것 같기도 하죠. 맞아요. 왜냐하면 인구가 되게 많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 그래서 중국이 축구를 잘할 것 같긴 한데 왜 축구를 되게 못해요? 지금도 뭐 월드컵에 거의 못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 계속 못 나가고 있고 중국 때문에 지금 아시아에 그 배분된 티켓이 8.5장이에요. 원래 4장이었는데 늘어났어요. 근데 지금 나갈까 말까 하고 있는 이럴 정도로 중국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하는데 중국이 축구를 못하는 게 이제 이게 혼자 하는 스포츠는 되게 잘해요 중국이. 근데 같이 하는 스포츠를 되게 못합니다. 이게 중국 문화 때문인데 1등만 하고 혼자 하고 이게
혼자 하고 잘하고 막 이런 것들을 독려하는 이런 문화가 아. 있다 보니까 그런데 기본적으로 인공지능은 엄청나게 축적된 데이터와 데이터를 연산하는 능력을 하는 반도체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중국의 교육 방식은 이런 것들을 하지 않습니다. 너 혼자 잘해야 돼. 앞서 나가야 돼. 뭐 이런 것들을 독려하는 이런 문화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패스를 하거나 서로 협력하거나 내가 골을 넣어야 돼. 약간 이런, 이런 느낌. 거죠. 그죠? 내가 예. 골은 내 거야. 약간 예, 이런 거. 그리고 그렇게 이제 뭐, 되죠. 예, 그리고 네. 이제 뭐 너만 잘하면 돼. 이런 겁니다. 누구한테 패스를 음. 하거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아니고 맞아요, 서로 맞아요. 협력하거나 돕거나 공동체를 나누거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이 아니라 뭐 비슷하게 따라가는 것까지는 잘할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뭐 독창적이거나 그래서 뭐 이렇게 합심해서 잘 나오거나 이렇게 하는 데는 좀 역부족일 수밖에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핵심 기술을 빼나가려고 하는데 사실은 이제 그래서 이제 뭐 빼내려고 하지만 하청업체들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접근해서 빼내려고 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만이나 한국들이 예전에 이제 하웨이가 당하는 것들을 좀 봤기 때문에 이렇게 누출됐을 경우에 페널티가 어떤 것들인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순간에 이렇게 되는 것들에 대해서 두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최근에 TSMC가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맞아요. 예, 자신들이 이제 자신들도 모르게 자신들의 제품에 이제 그 제품이 하웨이의 그 제품에 자신들 인공 칩에 자신들 제품이 들어간 자신들도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자신 납치를 한 거죠. 네. 되게 웃기게 된 일이에요. 손절하겠다. 그 업체랑 네.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너무 겁을 많이 예, 먹은 것 자진 같아요. 납치를 하면서 예. 이제 자신들의 반도체가 하웨이에 들어갔으니까 조사해 달라고 그러니까 참 되게 웃기게 된 진짜, 예, 네. 그런 일이 생겼는데 문제는 미국이 이걸 약간 안 믿는 듯한 표정인 것 같아요. 이제 이런 사실을 이미 인지하고 있고 조금 괘씸해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제 TSMC는 언론 플레이를 막 하고 있습니다. 뭐 중국의 최첨단 기술이 흘러들어가는 거 맞고 있지만 이게 뭐 실제로 이런 수출 통제를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르겠다. 무슨 언론에 뭐 해석을 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사실 좀 웃긴 얘기인 것 같습니다. 저는 맞아요. 이제 이게 사실은 누군가가 전달하지 않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라고 보거든요. 사실은 맞아요. 제가 볼 때 뭐 이게 자신들이 뭐 TSMC가 주지 않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자신들이 줘놓고 나중에 막 언론 플레이 하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미국도 이걸 좀 의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안 그래도 지금 뭐 인텔을 자신들이 인수하지 안 하겠다. 뭐 우리는 뭐 관심 없다. 인텔 관심 없다. 미국은 우리의 친구다. 관심 없어 하고. 우리는 네, 맞아요. 미국이 우리보다 한 단계 위고 우리는 밑에 사채업체만 하는 우리는 하인이다. 약간 이런 컨셉을 맞아요. 계속 잡고 있는데 몸살이고 있는데 더 몸을 사리고 있는 이런 건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게 최근에 이제 트럼프가 인기가 높아지면서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대통령이 되면 크게 한 방 먹을 듯한 요거에 대해서 TSMC가요? 예, 이제 제재가 좀 크게 될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근데 중국이 이제 안 그래도 이제 요런 느낌에 대해서 이제 약간 더 TSMC가 이제 더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고요. 중국은 이제 요게 이제 터지면서 안 그래도 AI에 대해서 이제 더 힘든데 더 이제 이게 힘든 듯한 느낌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제 이러다 보니까 중국이 아예 이럴 바에는 차라리 우리가 자체적으로 개발 한번 해볼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과가 네. 아시는 거 있으세요? 아니 이제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사실 중국은 지금 네네. 이제 범용 메모리,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쓰는 그 네네네. D램의 이제 레거시 반도체 쪽에만 좀 네네네. 경쟁력이 있고, 그러니까 싸고 조금 품질 네네네. 낮은 것들에만 경쟁력이 있고 아직 고부가 가치 쪽은 네네네. 거의 이제 많이 달성하지 못했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중국이 사실은 이제 그래도 이제 공산당 아닙니까? 공산당이 정부 지원 있어요. 아래 이제 엄청나게 이제 한번 하자 이렇게 해봅시다 하면 또 이제 하고 열심히 있는데, 하는 그런 기업이다 보니까 이제 중국은 하면 한다는 그런 정신이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문학적인 뭐 제가 들어보니까 뭐 수십조입니다. 뭐 30조, 40조를 투자해서 이제 HBM 이제 개발하려고 합니다. 이제 그래서 맞아요.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뭐 하자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이제 뭐 축구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무슨 체력이 되고 뭔가 기본적인 것들이 갖춰져야 되는데 HBM 개발이 사실은 이제 뭐 한다고 하는 게 되는 게 아니라 이게 무조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하곤 하지만 사실은 이제 초기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과 이제 중국, 이게 미국을 따라가는 거는 이제 뭐 말도 안 되고요. 사실은 이제 한국하고의 격차도 한 10년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한 2세대 정도 HBM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실력으로 따지면 2016년도 우린 지금 5세대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2세대 정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요 정도라고 보시면 머물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양산 되더라도 내수용으로 이제 수출이 아니라 내수 쪽으로 하고 있고 이제 지금 저희가 이제 삼성전자나 이제 하이닉스가 중국에 이제 몇 조씩 지금 수익을 올리고 있는 요 부분을 자국이 좀 너무 우리가 너무 많이 수익을 올려주고 있다 그쪽에. 그러니까 자국에서 네. 최대한 조달할 수 있게끔 그래서 그런 너무 목적으로. 많이 그 한국에 수입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좀 무역 수지를 우리가 좀 너무 개선을 좀 하자 이런 측면이 좀 강한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 한국에 다른 거 많이 팔면서 이런 거 그쵸. 역전을 좀 시켜서 우리가 좀 개선을 좀 해야겠다. 그래서 자급자족 체제를 좀 갖추자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좀 개발이 되면 오늘 이제 그 하이닉스가 이제 엄청나게 실적 발표를 했는데 네. 이게 좀 타격은 입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개발이 되면 힘들 것 같은데 만약에 이제 개발이 되더라도 이제 저희는 그러면 이제 어떻게 가느냐 고부가 가치로 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옛날에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스마트폰 개발할 때도 중국이 저가 폰을 이제 막 할 때 저희가 이제 고부가 가치 삼성이 그렇게 가듯이 요것도 약간 이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는데 고퀄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고퀄로 근데 지금 가고 있기는 한데 네네네. 또 삼성전자에 관해서는 계속 우려감이 좀 나오고 있잖아요. 네. 하이닉스는 고퀄로 잘 가고 있는 것 같고 네. 뭐 내년에 다음 버전을 네. 내년 초에는 생산을 하겠다 이렇게 자신감도 좀 내비친 네,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삼성전자에 관해서는 사과문 올라오고 이제 네. 약간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는 네, 본부장이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근데 좀 궁금한 게 음. 그 삼성전자가 왜 인텔하고 손을 잡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게 그쵸. 왜 하이닉스랑 손을 안 잡고? 둘은 절대 잡을 수 없는 그런 이제 경쟁 관계인 것 같고 네. 인텔이 글쎄요, 저도 아니, 그게 둘도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아니 인텔하고도 네. 경쟁 관계잖아요. 근데 하이닉스랑도 음. 경쟁 관계지만 그냥 손을 잡을 수 있는 거 아니 그냥 뭐 그냥 전략적으로 같은 한국인이니까 다른 기업이긴 하지 경쟁 관계이긴 하지만 인텔하고도 경쟁 관계인데 다른 나라 사람인데도 손을 잡는데 제가 너무 이렇게 순진한 건가요? 순진하신 것 같아요. 저라면 절대 손을 잡지 않습니다. 제가 SK 하이닉스의 사장이라면 저는 네. 삼성전자가 절대 손을 잡지 않습니다. 아니 삼성전자가 네. 아니 그러니까 매달릴 수 해도 안 됩니다. 매달릴 수 있을 안 것 됩니다. 같은 생각이 네, 좀 들어서 버스는 떠났습니다. 안 아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략적으로 뭔가를 내놓고 한쪽 팔 하나를 내놓고 안 됩니다. 네. 네. 절대 안 됩니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아니 기회가 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몇 번. 기회라기보다는 이제 초기에 둘이 HBM 초기 개발 단계에서는 네네네. 서로 적을 졌었죠. 그러니까 내가 더 네. 잘할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더 잘할 거고 음. 우리가 더 잘 만들 거야. 그런데 어느 순간 삼성전자가 이렇게 뒤처지면서 아예 좀 네. 양극화가 돼버렸죠. 삼성전자가 사실은 이제 그때 좀 투자를 좀 적극적으로 하고 빨리 했고 네. 한다면 괜찮았을 괜찮았을 텐데 너무 교만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자신감을 많이 네, 내비쳤거든요. 뽕뽕했던 것 같아요. 우린 너네를 뛰어넘을 수 있어. 네. 그러니까 이런 걸 자주 너무 했었던. 뽕뽕했던 것 같고 네, 그다음에 기억나요. 이제 엔비디아하고 좀 더 밀접하게 뭔가를 하면서 뭔가 이게 좀 앞서가는 기업과 뭔가 교류를 하면서 그런 걸 했었어야 되는데 너무 독자적인 것들만 추구했던 것 같아요. 이제 미국이 앞서가는 기업들이나 AMD나 엔비디아나 이쪽 AI에 앞서가는 기업들, 실적이 좋은 기업들하고 뭔가를 교류하면서 뭔가를 실적을 내는 것들을 했었어야 되는데 너무 그쪽에 치중했던 게 아닌가. AI 쪽 반도체 개발에 너무 좀 치중하지 않고 다른 CPU 쪽에 너무 집중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게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물론 이 어떤 전략적 판단을 내리는 CEO의 결정이긴 하겠지만 이 부분 하나를 잘못하고 나서 지금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계속 지금 낳게 되는데 이 부분이 너무 지금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사실은 따라간다고 하고 지금 뭐 언론에서는 지금 뭐 어떤 삼성전자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우려하면서 지금 아니 왜냐면 이게 삼성전자만의 문제가 아니고 나라 경제 전체가 지금 휘청휘청하니까 걱정이 정말 많이 되거든요. 우리나라가 이제 삼성전자 자체가 휘청이면 나라 전체가 지금 휘청일 정도로 지금 맞아요. 문제가 많으니까 걱정이 상당히 많이 되거든요. 우리 여기 실시간 채팅에 손동희님이 네. 재용 형님이 전략을 주실까요? 이렇게 아니 근데 저는 말씀해주셨는데 궁금한 게 아니 우리나라 언론 분들이 왜
재용 형님에게 가서 그 질문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물론 재용 형님이 그분에 대해서 많은 거를 결정하시기도 하겠지만 사실은 전략적인 거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기술이나 전반적인 전략은 그분들이 많이 개발을 하시고 그렇게 하시잖아요. 맞아. 그 분야가 있죠. 예, 그 그분들이 부서가. 하시고 네, 그분들이 맞아요. 하실 텐데 아니 그래서 이제 어디 갔다 오고 이제 귀국하는 그분에게 그걸 묻는다고 해결이 되는 건 아닌데 왜 해법을 거기 가서 찾는지 잘 모르겠다는 거죠, 저는. 인싸니까요. 아니 신세계가 무슨 해법이 안 되면 또 거기 가서 찾고 이게 저는 우리나라만 물론 그러면 이제 그게 뭐 조회수도 많이 올라가고 뭔가 뭐 그렇긴 화제가 하겠죠. 되긴 하겠지만 네. 그런다고 해결되진 않거든요. 하이닉스가 최태원 회장이 잘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은. 맞아요. 또 잡음이 있으시니까 그분은 예. 또. 그래서 잘 된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HBM 반도체로 그렇네요. 아니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렇네요. 예. 그래서 잘 된 건 아니잖아요. HBM으로 가자고 그분이 결정하신 건 아니. 그렇죠. 그 HBM 전략부들이 잘했던 예, 거죠. 예. 그분이 어떻든 전략이나 그 개발을 잘했던 거지. 그 최 회장님이 잘해서 그런 건 아니지 않을까요? 맞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결정을 내릴 거나 뭔가 하는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어떤 그 파트에 있는 부분이 그 파트장에 계신 분이나 그런 부분들이 좀 더 노력을 해주시고 좀 더 힘을 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뭔가 전략적 판단에서 좀 더 고민을 많이 하시고 이게 우리나라의 어떤 먹거리에 책임감을 가지시고 좀 더 많은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어쨌든 우리나라의 많은 것들을 이 분들이 책임을 진다는 생각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좀 걱정스럽습니다. 국내 대표 기업이고 그러다 네. 보니까 더 안타까운 것 같고요. 이게 네. 뭐 삼성전자가 떨어지면은 코스피 지수도 네. 이렇게 폭락을 해버리니까 네. 저희도 이제 주식하는 입장에서도 좀 네. 너무 이제 문제는 안타까워요. 하이닉스가 그걸 또 못 받쳐준다는 네, 게 더 문제인 맞아요. 거예요. 이게 맞아요. 받쳐주면 좋은데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를 받아주면 좋은데 못 받아주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도 되게 안타깝게 이제 장이 끝났는데 이런 것들 보면은 삼성전자는 앞으로의 방향성 무엇인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인텔과 시작은 달랐으나 끝은 같을 수 있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깝고 또 이런 게 좀 궁금해요, 본부장님. 왜 이제 강대국들이 AI에 그렇게 목을 매는가? 이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핵이 아니라 이제는 네네네. AI 쪽에 더 선점을 하는 것이 강대국으로 가는 길이다. 거기에 답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뭐냐면 많은 것들을 손쉽게 처리해주는 그러니까 방식인 거죠. 그러니까 많은 것들 의사결정이나 많은 것들을 손쉽게 해결해주는 딥러닝이나 자료를 데이터베이스를 해서 손쉽게 처리해주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런 어떤 건 의사결정 우리가 제일 힘든 게 의사결정 아닙니까? 맞아요. 어떤 선택하는 디시전에 것들. 가는 것들을 보다 현명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결정을 보다 현명하게 해줄 수 잘해주니까? 있다는 판단을 그걸 해주는 거죠. 우리가 가장 힘든 게 결정이잖아요. 맞아요. 디시전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하다못해 저희가 이제 결정을 못할 때는 뭘 포기할 건지를 하라는 맞아요. 것까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못하는데 그런 것들을 보다 현명하게 해줄 수 있는 결정을 그것이 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 결정에 따라서 지금 또 우리가 AI로 갈지 안 갈지까지 결정을 또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AI가 그것까지 결정을 해줄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뮬레이션을 막 돌려주면서 네. 우리가 겪어야 될 실패들을 최소화시켜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저희 지금 또 실시간 채팅 오늘 좀 많이 올라오는데 미장이 이제 필수다. 이제 한국 네. 시장이 좀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주식 랩소디를 하게 된 겁니다. 네. 이제 미장이 필수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정부에서 저는 그것도 답답해요. 아니 지금 다 AI 관련해서 정부가 이렇게 나서주는데 이건 진짜 정부가 너무 지금 조용해요. 저는 맞아요. 우리나라 정부는 뭐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육성을 하겠다라고는 하시는데 말로만. 네, 그게 구체적으로 네. 전혀 너무 버벌해요. 버벌. 알죠. 전기세 오른 거 기업들. 아니 그 전기를 왜 올려주? 전기세 깎아도 올리고 시원찮을 판에. 지금 반도체 빨리 아니 개발해야 삼성전자 되는데. 하이닉스는 또 더 네. 높아요. 하물며 네, 아니 전기세를 갑자기 9%나 기업 전기세는 왜 올리는 거예요? 아이고, 참 이거 예. 그렇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서민의 어떤 지지율을 네. 얻기 위한 네. 거겠죠. 서민은 이제 안 하고. 아니 우리 지금 이 기업들. 전기도 지금 올리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저희도 이거 지금 비싸게 내야 됩니까? 네. 예. 기업 전기세 9%나 올렸습니다. 아니 그 더더군다나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더 올린다면서요? 예, 거기 또 그러니까요. 엄청나게 많이 쓰는데. 그리고 지금 반도체 관련해 세금도 좀 문제가 많이 되고 있어서 네. 이게 산업을 육성시키려고 하는 건지 그러니까 다른 데 아니면 세금이 빵꾸 나는 거 거기서 더 걷겠다는 전략인 것 같은데 그분들
세금 많이 내세요. 그러니까 거기도 사실은 뭔가 해법을 찾으려면 같이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고 맞아. 아니 중국은 지금 돈을 주고 있다는데 AI를 반도체를 하겠다고 격려는 못할 망정 지금 뭐 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진짜 안타까워요. 그래서 그 지금 대만의 TSMC가 엄청 이제 국가의 네네. 기업으로 자리 잡았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 삼성전자의 몰락을 정부적인 그런 원인으로 보는 학자들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둘이 이제 출발선은 같았는데 네. 파운드리 분야에서 네네. 그때 이제 대만 정부는 TSMC에 네네. 엄청난 지원을 해줬대요. 네. 지원이라고 한다면 뭐 돈을 주는 것도 있지만 세금도 진짜 대폭 네. 감소를 해주고 네. 그러니까 마음껏 이제 개발을 하고 사업을 해라. 근데 반면에 우리 삼성전자에는 감옥을 보내거나 네. 회장님 감옥을 네네. 보내시거나 혹은 이 세금 같은 부분들도 네, 얄짤없이 네, 해주고 이런 이제 정부발의 어떤 서포트가 없었던 거죠. 네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의 사태, 격차를 만들었다. 이렇게 보는 그런 시선도 있거든요.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정책적인 것도 있겠지만 저는 이제 그런 기술에 관한 부분이나 좀 더 이 부분에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진출할 수 있게끔 저는 정책적으로 좀 해줬으면.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건 단순히 이제 어떤 기업의 그런 건데 좀 이런 기술 인력이 좀 양성이 많이, 그러니까 저는 이제 좀 다른 생각인데요. 이런 쪽에 좀 더 많은 인력들이 갈 수 있고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러니까 이제 AI 인력들이나 이런 게 뭐냐면 저희는 이제 교육적인 측면을 좀 더 했으면 좋겠는데 저희는 다 의대만 가잖아요. 그렇죠. 예, 올해도 의대를 2,000명 2,000명 가지 않습니까? 의대가 짱이다, 약간 이런 예, 인식이 그러니까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사실은. 예, 그러니까 AI 인력이 좀 더 많이 갈 수 있게끔 AI 학과를 조금 그렇죠. 개설하거나 그런 세분화시켜주거나 학비를 주거나 예. 맞네. 예, 맞네요. 그렇게 좀 더 네, 하거나 네. 아니면 외국에 좀 괜찮은 그런 좋은 인력이나 그런 학자들을 좀 더 배울 수 있게 해주거나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그래야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좀 더 위에 있단에 있는 좋은 인력도 있지만 아래 단에 그런 할 수 있는 인력들도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인력들도 많이 필요한데 그런 인력들을 양성할 수 있는 곳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인력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도 좀 돼야 되는데 점점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전부 다 저희는 의대만 가요. 그래서 아니 공대가 미달이에요. 사실은 정말로 올해 공대 가기 근데 되게 쉬워요. 그래서 사실 네. 의대생끼리 잘 뭉치기도 하는 것 같고 예, 인원이 그렇습니다. 많으니까 예, 예. 올해 맞습니다. 의대가 네. 오래 가기 아주 좋은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기까지만 저희가 예, 예, 노코멘트를 좀 예. 해보고 근데 그것도 맞네요. 사실 이제 반도체학과가 우리나라에 몇 개 없거든요. 근데 네. 이제 그런 것들도 좀 확장을 하거나 또 컴퓨터 공학과나 뭐 공대 이런 기술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적인 지원을 네, 좀 반도체학과는 해주거나 안 늘려줘요. 그리고 다 지방에 있어요. 오 맞아요. 그리고 위에 반도체학과. 상위의 명문대들은 별로 안 늘려줘요. 안 예. 늘려주고 네. 그리고 아니면 우리가 사실 정규 과정에 넣어도 되거든요. 네네. 고등학교 때부터 약간의 맞습니다. 그런 한두 시간이라도 네네. 기술력에 관해서 관심이라도 좀 가질 수 네, 있게 맞습니다. 네. 그 일반 학생들이 그렇게 좀 해보면 어떨까. 근데 또 시간이 많이 없어서 맞아요. 다음 얘기로 해야겠습니다. 너무 많이. 네, 이렇게 시간 예. 빠르게 가네요. 테슬라 얘기를 못 하겠는데요. 일단 본부장이 일단 준비하신 거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테슬라 얘기로 넘어가시죠. 테슬라 얘기 해볼까요? 예. 네. 테슬라가 일단은 비트코인 지갑 이동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네네. 실적 발표도 우리가 이야기를 할 거고 그 전에 테슬라가 2년 만에 보유한 11,509개의 비트코인을 이게 약 7억 7천만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로 환산하면 더 큰 금액이겠죠. 새로운 지갑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갑 이동을 왜 했느냐? 매도의 의사로 시장은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거래소에서 팔지는 않고 그 장외 거래, 장외 판매를 위해서 얘네가 이 비트코인 가지고 있던 비트코인을 팔려고 하는구나라는 의혹이 나오면서 코인 시장이 약간 흔들리기도 했어요. 근데 그러면 테슬라가 보유하고 있는 이 금액을 왜냐면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좋잖아요. 왜 팔려고 하느냐에 관해서 사람들이 테슬라 돈 떨어진 거 아니야? 이런 의문도 지금 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의 반면에서 실적은 또 오늘 굉장히 좋게 나왔고 오늘 저희가 또 서울경제TV 채널을 통해서도 테슬라 실적에 관해서 정말 열심히 이야기를 들었는데 좋게 나왔습니다. 일단 실적이 인도량도 괜찮았었고 판매량도 호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전반적인 전기차 시장의 캐즘 현상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키가 되지 않을까도 보고 있는데 테슬라에 관해서 또 본부장님께 자세히 한번 이야기 들어볼게요.
테슬라가 오늘 이제 어쨌든 그 실적 발표를 했는데 생각보다 실적이 괜찮았어요. 좋게 나왔어. 되게 안 좋을 줄 알았는데 사실은 좀 언론 플레이를 많이 준비한 것 같아요. 제가 일론 머스크가 역시 쇼맨십이 좀 좋아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사실은 주가가 장중에 떨어졌다가 장이 끝나고 나서 12%는 올랐어요. 10%. 지금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네. 이제 저기 밑에 보시면 있으면 밑에 12% 올랐다고 나와 있는데 네, 맞아요. 나오는데 사실 이제 장이 끝나고 나서 12% 올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게 일론 머스크의 언론 플레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점에서? 퍼포먼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제 이게 아주 저는 이제 그 일론 머스크가 이제 준비된 퍼포먼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매출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생각만큼 많이 늘진 않았어요. 맞아요. 그리고 맞아요. 이제 올해 보시면 스탠드업 푸어가 전체적으로 한 25% 정도 이제 상승했는데 테슬라는 14% 떨어졌어요. 주가가 올해 맞아요.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지수들은 상당히 테슬라 올해 좋지 않아요. 맞아요. 좋지 않은데 다른 지수들을 상당히 장난질을 좀 했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주당 순이익이 0.72달러로 월가 추정치 0.58달러보다 크게 웃돌았다. 이런 것들을 자기네들이 잘했다고 계속 이제 언론 플레이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매출들이 뭐 이제 자기네들이 251억 달러라고 집계돼서 전년 동기보다 8% 늘었다. 뭐 이렇게 이제 쭉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잘했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줄였어요. 인력을 줄이면서 자기네들이 운영비를 줄이면서 이제 수익률을 높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별로 좋은 건 아니에요. 구조조정을 했네요. 예, 구조조정을 했어요. 이러면서 일론 머스크가 별로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수익률을 높이고 살을 좀 빼면 군사를 좀 빼면서 이제 효율적으로 기업을 만드는 약간 이런 모습을 좀 보여줬어요. 그러면서 이제 급격하게 이제 기업을 최근에 들여오면서 이제 이 실적 발표를 하기 위해서 회사를 약간 좀 변모를 좀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매출을 늘리고 이렇게 하면서 회사를 좋게 만든 것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실적 발표를 위해서 회사를 약간 비용을 절감한 그렇죠. 거죠. 이제 회사를 약간 비용. 만들었다고나 할까요? 약간 이렇게 매만진 약간 맞아요. 메이크업을 좀 했다는 느낌이 그것도 좋은 전략이죠. 예, 비용을. 그래서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들고 제가 볼 때는 이제 저는 이제 일론 머스크가 기대하는 건 대선입니다. 대선을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대선이 끝나고 나면 그래서 이제 본인이 얘기하는 건 대선 이후를 좀 기대하고 대선 때 뭔가를 자기네가 이제 얘기한 뭔가가 있을 것이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트럼프랑 또 친하기 때문에 친하고 뭔가가 좀 있을 있겠네요. 거다라고 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뭔가 정책이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그걸 기대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다음 달에 있을 대선을 보고 이제 자신은 뭔가가 나올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시장도 그걸 기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후에 뭔가 이제 이 테슬라는 뭔가 좀 뛰지 않을까. 저는 이제 4분기 실적 발표가 더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 오히려 4분기가 조금 더 좋을 예, 거라고 저는 이제 보시는 그렇게 거예요? 보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이제 그럴 것 같고 그때를 맞춰서 제가 이제 뭐 저는 뭔가 테슬라가 좀 더 깜짝 발표나 뭔가 더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래서 저는 로보택시도 그래서 좀 더 일찍 낸 게 아닌가 뭔가. 대선을 준비해서요. 뭔가 준비되지 않았는데 좀 더 빨리 뭔가를 내놓은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이게 본인이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이게 너무 아니 제가 볼 때는 너무 설익은 작품이에요. 그냥 이게. 모르겠어요. 예. 이게 뭐 왜 내놓는지 모르겠어요. 예, 모르겠어요. 오히려 문매를 맞을 듯한 느낌이 드는 건데 그냥 박스에 그냥 뭘 내놓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그냥 이렇게 모델 같이 해가지고 맞아요. 그냥 그냥 본인의 쇼?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네. 그러니까 대선을 앞두고 뭔가를 퍼포먼스를 대선 전에 뭔가를 선보이고 그 다음에 뭔가 끝나고 나서 뭔가를 보여주겠다라는 그런 전략이 아니었을까. 그러면은 일단 대선 전의 퍼포먼스랑 후의 퍼포먼스가 더 기대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뭐 구체적인 실적이 나오면서 그 대선에서 이제 트럼프가 만약에 됐을 때를 대비해서 트럼프의 어떤 공약과 그리고 이제 그때 대선 대통령이 만약에 된다면 그 이후에 어떤 나오는 그런 퍼포먼스가 좀 더 구체적이지 않을까. 근데 사실 이제 어쨌든 테슬라는 전기차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조 바이든이 전기차 보조금을 주는 걸 트럼프는 비판을 했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러면은 전기차 시장에서는 트럼프가 되는 게 악재인데 테슬라는 예외일까요? 테슬라는 친하니까 둘이. 예외일 수 있습니다. 약간 비껴갈 수 있습니다. 다른 식으로 비껴갈 수 있고요. 자율주행에 저는 오히려 초점을 좀 오히려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전기차보다는 자율주행 그럴 수 쪽에 있겠네요. 예.
오히려 자율주행 쪽에 초점을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일론 머스크가 처음에 테슬라를 발표했었을 때도 주구장창했던 말이 우리 기업은 전기차 시장이 아니다. 그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네네네네. 시장이다. 그러니까 머리가 진짜 좋은 거죠. 네네네.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자율주행에 관한 규제를 트럼프가 확 풀어줄 수도 있고. 네네. 그런 오. 식의 뭔가를 좀 할 거고 그다음에 저는 이제 그거하고 이제 저는 음. 암호화폐 암호화폐 일론 머스크 쪽으로. 암호화폐 쪽에 뭔가를 그 자율주행하고 암호화폐를 연관한 뭔가를 만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결제 방식을 결제를 결제 조금 방식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닐까. 해서 네. 이것도 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네, 같습니다. 뭔가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그럼 재미있는 뭔가가 나오지. 재밌네요. 재밌을 제도적으로 것 같아요. 제도를 뭔가를 만들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 제도가 엄청난 파급 효과와 산업적인 변화를 주지 않을까. 그래서 두 분에게 뭔가 엄청난 부를 만들어 주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뭔가 예고편 이런 네. 건가? 그런 예. 느낌인가요? 요 약간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어. 어쨌든 테슬라의 어떤 그 음. 산업적으로는 약간 크게 손실이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3분기를 그쪽에서. 맞이하고 4분기에 뭔가 어. 대선이 되면 깜짝 발표가 있지 이거 않겠나라는 저희 비트코인이랑 테슬라 사야 되나요, 여러분? 약간 이런 느낌? 네, 그런 좀 기분이 근데 좀 저는 듭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는 본인의 부에 크게 관심이 중요치 않은 것 같아요. 없다. 본인 부가 중요치 테슬라는 그렇게 중요치 않은 것 같아요. 본인은 본인 부가 중요한 것 같아요. 늘 보면 테슬라는 본인 부를 쌓는 과정에 있는 어떤 과정? 맞아. 왜냐면 일론 머스크가 실제로 기업 매각을 많이 했어요. 네네. 키워놓고 네. 팔아서 네. 이렇게 다 한탕하고 네네. 키워놓고 팔아서 네. 한탕하고. 네. 그래서 그런 과정 그쵸. 같아요. 테슬라도 네. 약간 그런 나의 어떤 도구, 그러니까 네. 내 부를 축적하기 위한 네네. 도구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럼 저희 마지막으로 스타벅스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스타벅스는 사실은 좀 뭐 위기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요? 저는 스타벅스 좋아하는데. 좋아하죠. 네. 근데 스타벅스가 사실은 최근에 중국에서 시장이 되게 많이 위축이 됐어요. 그렇구나. 예, 매출은 감소했다고. 매출이 많이 14% 정도 감소했고 그다음에 중동에서 이제 스타벅스가 문제가 뭐냐면 중동이랑 이스라엘이랑 지금 전쟁 중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이게 이스라엘의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이스라엘에 자금을 댄다는 이야기가 중동 쪽에 퍼져나가고 있어요. 진짜로요? 예, 그러면서 이제 중동에서 불매 운동이 벌어지면서 매출이 확 줄었어요. 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CEO가 바뀌었는데 정책을 많이 바꾸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판매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원래는 이제 그 실적 발표 내년에 회계년도 실적 발표를 하게 됐는데 그걸 연기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뭐냐면 바리스타들의 처우 개선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좀 문제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로. 기본적으로 그쪽에서 문제가 많고 여러 가지로 이제 처우 개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해달라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아직까지 해결책이 많이 나오지 않아서 좀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스타벅스 지금 계속 매출이 좀 하향하고 있는 추세다라고 해가지고 근데 이게 또 배당주로서 알고 계신 분들도 좀 있다 보니까 네네. 이거를 가치를 어떻게 매겨야 될지가 조금 애매해지는 부분들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스타벅스는 본부장님 생각하실 때 이제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계속 조금 하향을 할 가능성이 꼭 그렇진 않은 것 꼭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스타벅스 자체가 약간은 어쨌든 이게 그 매장을 갖고 있고 소비재이기 때문에 뭐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새로운 CEO가 괜찮은 분이세요. 그리고 약간 조직을 탄탄하게 하고 그리고 최근에 코스타리카하고 과테말라에 새로운 혁신적인 농장을 새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대적으로 뭔가를 변화를 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수익률을 다시 좀 개선하겠다고 또 본인들은 또 표부를 이야기하기도 했었죠. 그래서 이제 뭐 나아질 것 같은데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기는 해요. 이게 스타벅스라는 거 자체가 이제 여러 가지로 변화의 시기를 맞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이제 좀 여러 가지 변화가 좀 있는 시기인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스타벅스 자체가 이제 매출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서 걱정이긴 한데 뭐 저희가 이제 스타벅스 걱정할 때는 아닌 것 같고 저희 나라 하이닉스를 걱정해야 돼.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를 걱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코인 이야기를 오늘은 못하겠는데 조금 하시죠. 한 1분 남았는데 1분만 제가 해볼게요. 1분 오늘 좀 코인 중요한 뉴스가 좀 있어서 이제 브릭스에서 비트코인 통한 국제 무역을 논의했다라고 해요. 이 브릭스라는 회원국에는 러시아가 들어있는데 이제 러시아가
미국의 달러의 기축 통화를 굉장히 견제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 비트코인을 통해서 우리가 국제 무역을 하자. 그래서 크립토를 실제로 무역 간의 어떤 화폐로 쓰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지금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주시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계속 이제 관련한 또 속보 뜨면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블룸버그에서 이제 간밤에 나왔던 내용이었거든요. 이 브릭스 연합 소속 9개국이 서방의 경제 제재 대응을 목적으로 일단 러시아 채굴업체들의 비트코인 판매를 촉진하고 또 암호화폐를 통해서 국제 무역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원자재나 이런 것들 교환할 때 비트코인 통해서 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통화로 실제로 채택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같이 있다라고 여러분들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주식 랩소디 30분이 또 돼버렸습니다. 저희 물러가 봐야 될 것 같네요. 네, 오늘도 또 많은 분들이 댓글 좀 남겨주셨는데 앞으로도 저희 3시 50분 또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여러분. 오늘도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